교실에서 매일같이 쏟아붓는 여러분의 그 엄청난 헌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항상 그 끝은 만성적인 피로와 번아웃으로 끝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흔히 선생님들이 지치는 걸 그저 당연한 희생이나 아니면 내가 체력이 부족한가 하고 개인적인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아주 견고한 구조적인 덫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지쳐갈 뿐이죠. 이 문장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교단에 단 하루라도 서보신 분이라면 이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숨막히는 현실이라는 걸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번아웃이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철저하게 설계부터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끝없는 노력의 배신. 둘째, 유일한 엔진인 선생님의 한계. 셋째, 정보 흐름의 병목 현상. 넷째, 선형 모델과 순환 모델. 마지막으로 경험의 시스템 외부화까지.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의 원인을 딱 짚어내고 구조적 장벽을 허문 뒤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끝없는 노력의 배신. 정말로 헌신적인 선생님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오후 2시. 이때 하는 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민수는 분수를 어려워하니까 이 자료 챙기고 지민이는 심화 문제 줘야지. 이런 엄청난 인지적 셋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3시, 첫 수업에 딱 들어가면 수십 명의 눈빛을 실시간으로 읽어가며 지식을 전달합니다. 4시 반, 학생 상담은 또 어떤가요? 아이들의 감정을 온전히 흡수하고 공감해내는 진짜 엄청난 감정 노동이잖아요. 저녁은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대충 넘기고 나면 6시 반부터 야간 자습 관리가 이어지고요. 8시에는 학부모님들과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소통을 해야 하죠. 그러고 나서 밤 9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일 수업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은요, 단 1분의 쉴 틈도 없이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선생님 딱 한 명에게 가혹하게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생 30명의 서로 다른 기분, 성취도, 감정 기복, 거기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질문들까지 이 30개의 각기 다른 데이터 스트림이 오직 단 한 명, 즉 선생님의 머릿속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를 기억해내고 그 자리에서 전략을 수정하고 맞춤 피드백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이 선생님 두뇌 하나만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뛰어난 기억력과 판단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 거대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건 이건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펑 하고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거대하고 치명적인 기계적 병목 현상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교실을 굴리는 유일한 엔진, 선생님이라는 엔진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기진맥진하게 되는 걸까요? 진짜 마치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뛰어도 목적지에는 못 가고 제자리에서 에너지만 바닥나는 이 무력감. 그 원인이 과연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이 5가지의 견고한 구조적 벽 때문입니다. 첫째, 재현 불가능성. 10년차 선생님의 기가 막힌 수업 노하우가 있어도 그건 선생님 머릿속에만 있어서 똑같이 복제할 수가 없죠. 둘째, 확장 불가능성. 학생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면 일도 정확히 2배로 띱니다. 공감이나 문제 해결을 복붙할 순 없잖아요. 셋째, 전달 불가능성. 그 훌륭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면 그 모든 지혜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신입 교사가 그걸 다운로드할 방법이 없거든요. 넷째, 진화 불가능성. 어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데이터로 남아서 오늘의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건 오늘도 똑같이 힘들다는 뜻이죠. 결국 이 4가지 벽이 겹쳐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과해버리는 마지막 벽, 지속 불가능성에 처참하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번아웃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번아웃은 멘탈이 무너졌거나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 5개의 벽이 여러분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결과물이에요. 즉,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단 한 명의 인간이 무한대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다 보니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보 흐름의 병목 현상. 도대체 일상적인 수업의 어느 지점에서 이 고장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훈이라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턱 막혀서 미간을 찌푸리고 한숨을 폭 쉽니다. 이게 바로 1단계 신호 발생이죠. 그럼 30명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 레이더가 그 한숨을 탁 잡아내야 합니다. 신호 포착이죠.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해석합니다. 지훈이가 계산 실수인가? 아니면 공식을 아예 모르나? 그리고 바로 결정하죠. 지금 가서 도와줄까? 쉬는 시간에 부를까? 그러고는 다가가서 도와주는 개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마지막으로 지훈이가 힌트를 듣고 진짜 문제를 풀었는지, 다음번에도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결과 추적 단계가 반드시 무조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중간을 가만히 뜯어보면 교실 시스템이 어디서 붕괴하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지훈이 신호를 포착하고 원인을 해석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이 핵심적인 세 개의 중간 단계들, 이게 100% 선생님 한 명의 뇌에 의존하면서 끔찍한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30명한테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뇌 하나로 처리한다?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요. 아이가 진짜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하는 그 마지막 결과 추적 단계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결과 추적 단계가 빠져버려서 피드백의 고리가 툭 끊어졌다는 건 교실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학습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고리가 열려 있으니 환경이 진화할 리가 없죠. 시스템이 지훈이의 어제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선생님은 오늘 아침 출근하면 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지훈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어제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지친 만큼 내일도 똑같이 지칠 거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셈이죠. 정말 숨막히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선형 모델 대 순환 모델. 우리는 이제 세계관 자체를 확 뒤집어야 해요. 정보가 한쪽으로만 쓱 흘러가 버리고 학생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짐이 무한정 늘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선형 모델에서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대안은 바로 AI 기반의 순환 모델입니다. 이건 시스템이 그냥 창고가 아니라 선생님 옆에서 같이 일하는 똑똑한 공동 프로세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풀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잡아서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 무거운 결과 추적을 AI가 대신 짊어지는 거죠. 이 순환 모델에선 학생이 늘어난다고 고통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쌓이면서 오히려 시스템이 훨씬 정밀해지고 맞춤형 지원이 강력해집니다. 무거운 분석은 AI한테 맡기고 선생님은 가장 사람다운 일, 아이들과 눈 맞추고 영감을 주는 진짜 본질적인 교육에만 집중하게 되는 엄청난 전환인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바로 경험의 시스템 외부화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치는 건 그냥 그 모델의 한계예요. 교실 한가운데서 실시간으로 해내시는 그 엄청난 인지적 판단들, 정말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능력들이 오직 선생님의 뇌라는 단일 폴더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건 선생님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로 봐도 너무 뼈아픈 손실이자 막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챙겨가셔야 할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내일 출근하시면서 어제보다 멘탈 꽉 잡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지 하고 스스로를 쥐어짜지 마세요. 그 훌륭한 경험과 직관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줄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차곡차곡 남도록 외부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머리를 덜어줄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교실도 살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살리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선생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구조적인 짐을 분석해봤고 해결책의 방향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의 짐을 덜어내고 완벽한 AI 시스템을 딱 갖추면 교실 문제가 다 끝날까요? 우리는 이제 교실의 반대편, 바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줬고 학생도 분명히 고개 끄덕이면서 네, 이해했어요 했는데 도대체 왜 그 깨달음이 진짜 행동으로, 성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이 답답한 미스터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흥미진진한 해답은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